안녕하십니까, 오공 작가입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이자 두 권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오늘은 이석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석증은 겨울이 되면 많이 오시게 됩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비타민 D가 10월부터 2월까지는 흡수가 안 됩니다. 우리가 비타민 D는 칼슘을 재흡수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석증 같은 경우 골다공증처럼 이석이 약해서, 이석의 바깥 부분이 칼슘 성분인데 칼슘 성분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석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이석이 많이 오게 됩니다. 이석증의 증상은 주로 우리 방골이간에 돌이 떨어져서 돌기 때문에 한 1, 2분 정도의 회전성의 어지럼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 없고, 걷거나 움직일 때 이상 없고, 고개를 숙이거나 뒤로 하거나, 아니면 누워서 옆으로 돌리거나, 또는 누웠다 일어날 때, 이때 어지럽게 됩니다. 앞에서 진단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병원에서 하는 진단은 눕혀서 옆으로 돌리는 헤드 롤 테스트, 그리고 뒤로 난간의 뒤로 젖히는 딕솔파이클 테스트 하는데, 이 검사가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인사하듯이 보우 앤 린 테스트를 하게 되면 대강 느껴지게 됩니다. 치료는 각각의 이석 위치에 따라서 이석 치환술을 하게 됩니다. 수평방골이간은 바베큐처럼 돌린다 그래서 바베큐 요법, 후방골이간은 애플리 요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치료가 되는데, 보통 한 번만 치료하면 80%, 두 번 치료하면 90%가 치료가 되는데, 하지만 이석 정복술이 잘 안 되거나 이석이 오래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은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쉽게 치료가 되는데요, 이석 정복술은 쉽게 말하면 물리치료처럼 이석의 위치에 따라서 잡아 넣으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 중에서 이석이 너무 잘 안 낫거나 재발이 너무 잘 된다고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석증이 왼쪽 오른쪽 중에 심한 곳 또는 달라붙어 있는 경우는 약한 쪽 이석증인데 그 방향 진단이 잘못돼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석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만 한다든지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할 때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정확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혹 가다가 양측에 빠진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심한 쪽을 먼저 넣고 또 약한 쪽을 넣게 되면 이석이 좋아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두 번이 아니고 한 3-4번 정도 넣어야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치료 중에 갑자기 다른 자세를 취할 때 어지러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후방골이간을 치료하다가 수평방골이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수평방골이간을 치료하다가 후방골이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이석이 수평방골이간에서 그냥 관내 이석이다가 갑자기 팽대불응증에 붙어 있는 이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중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계속 병원 내원해서 진단과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가장 잘 안 되는 경우가 팽대불응증에 달라붙어 있는 경우인데요, 이석이 육모 같은 부분에 달라붙어서 증상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는 진동기를 사용해서 떨어뜨린 다음에 넣는데요, 이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에 제가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집에서 전문의랑 상의해서 자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수평방골이간에는 브랜드러프 매뉴브라 그래서 자가 운동을 하면 되고요, 앞에 비디오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후방골이간에도 돌이 달라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병원에서 치료하면서 시몬트 리보로터리 치료가 있는데요, 그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석증이랑 다른 질환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정신염이 같이 있을 수도 있고, 편두통성 어지럼증이 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메니에르가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심한 병을 먼저 치료하고 그 다음 질환도 같이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진단이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이석증이랑 헷갈리는 병들이 좀 있는데요, 최근에 많은 편두통성 어지럼증, 편두통성 어지럼증은
혈관의 기능성 이상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몸을 많이 움직이거나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고개를 많이 움직일 때 간혹 어지러움 증상이 생기거든요. 우리 편두통은 흔히 두통만 생각하시는데 50%가 어지럼증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성 어지럼증도 흔히 이석증이랑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편두통성 어지럼증은 이석증 검사라든지 VT를 하는 두부 충동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이 있는지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등등 상담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간혹 전정신경염도 이거는 한쪽 신경에 감기가 걸린 것처럼 대상포진처럼 신경에 감기가 걸린 건데요. 이 전정신경염은 처음에 되게 심하다가 점점점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한 2주나 한 달 정도 걸리는 병인데요. 간혹 이석증이라고 잘못 진단을 되거나 이 병을 가지고 이석증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신경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정 재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전정 재활 훈련에 대한 비디오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석증이 오래 가는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병원에 와서 정확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석증에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나서는 시민성 어지럼증이나 심리적인 문제가 안 생기게 최대한 빨리 일상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을 하고 조기 치료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일상생활이나 운동을 한다고 이석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일상생활 바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심리적인 어지럼증, 불안장애, 심지어 우울증까지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이석증이 너무 재발이 잦다면 비타민 D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석이 잘 생기고 재발을 잘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D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이석증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고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석증에 대해서 잘 알고 초기에 생겼을 때 대처를 잘하고 되도록이면 빠른 진료와 치료를 받기 바랍니다. 이상 오홍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